최근 엄청난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고현정 배우 주연의 사마귀입니다. 단 2화 만에 시청률 7%로 최고 시청률은 10%를 넘어서기도 했죠. 이는 고현정 배우의 소름 끼치는 미친 연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에서 고현정은 사마귀로 20년 전에 5명이나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현재까지 비밀리에 수감 중인데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 사마귀를 모방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마귀가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경찰에 먼저 연락해 살인범검거에 합류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합류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바로 경찰이자 자신 아들인 수열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망설이던 수사계장인 최중호는 연쇄살인범을 잡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수열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사마귀가 죽인 사람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3화에서 예고했듯 실제로는 1명이 더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마귀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된 시발점이자 배경이 된 인물이죠. 사실 이 드라마는 원작이 따로 있는데요. 2017년에 프랑스에서 제작된 드라마 라만테가 원작입니다. 그렇다면 원작과 드라마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사마귀의 원작인 라만테 결말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를 뒤흔든 여성 연쇄살인범 이름은 잔느 드 베르 일명 사마귀인데요. 그녀는 25년째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 그녀 수법을 그대로 재현한 연쇄살인 사건이 시작되면서 잔느가 재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잔느가 드라마에서처럼 연쇄살인범을 잡을 수 있게 자신이 돕겠다며 경찰에 먼저 제안을 하는데요. 경찰에서도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드라마에서처럼 잔느가 제시한 조건도 동일했는데요. 경찰인 자신 아들 다미앙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인 다미앙은 살인범으로 잡혀가는 엄마를 괴물이라 칭하며 그를 평생 부정하고 증오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사마귀라는 이름만 들어도 손발이 떨리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다미앙은 계명을 통해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살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는 그가 끔찍한 연쇄살인마 사마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인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기고 있죠. 그가 계명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바로 사마귀가 제시한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잔느는 살해한 5명을 자백하는 조건으로 경찰에게 아들 계명과 그를 돌봐달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수용했죠. 잔느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은 연쇄살인마이지만 다미앙만큼은 살인마 아들이라는 족쇄에 갇힌 채 비난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미앙은 고민 끝에 엄마인 잔느가 5명을 죽였기에 추가 희생을 막는 것 또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25년 만에 잔느를 만난 다미앙은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라 살인범일 뿐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잔느의 모방범은 사마귀가 행한 살해 현장을 정확히 재현했는데요.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방법으로 참수나 익사 등은 물론이고 사마귀의 고유한 패턴을 오차없이 그대로 따라했죠. 사마귀는 현장 사진만으로도 모방범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읽어냈는데요. 자신을 흉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죠. 사마귀는 자신이 그를 보고 있다고 확신을 주라고 말하는데요. 범인의 가장 큰 욕구는 자신의 인정이기에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느는 모방범을 잡는데 3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검증형 대화이고 2번째 방법은 대상의 연결고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3번째 방법은 의식을 역이용하는 것이죠. 잔느는 모방범이 단순히 자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중 1명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모방범이 저지른 5번째 살해 현장에서 잔느는 자신이 불렀던 똑같은 자장 가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자신 살해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잔느는 5번째 가족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성정체성으로 인해 고통받아왔고 이 일로 인해 아버지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당해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사건 이후에는 집을 떠나 현재는 어머니하고도 단절한 상태이죠. 모방범은 단순히 살인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잔느의 과거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흔적을 남기는데요. 피해자들의 배경이나 장소 방식까지 세밀하게 따라하죠. 다미양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잔느가 자백하지 않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시신을 우물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미양은 알 수 없는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자신이 살던 곳에 우물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사건 또한 잔느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죠. 바로 우물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다미양의 아버지는 사마귀가 죽였던 것인데요. 그것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추가 한 명의 살인이었던 것이죠. 사실 다미양의 아빠는 가정폭력범이었는데요. 술만 먹으면 잔느를 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가 되어 온 가족을 괴롭혔죠. 급기야 다미양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잔느는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미양은 어머니를 괴물로만 기억했지만 그 괴물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잔느를 괴물로 만든 건 이뿐이 아니었는데요. 잔느는 어린 시절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폭행을 당해왔는데요. 잔느의 어머니가 죽은 것도 이 때문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인 잔느에게 몹쓸 짓을 행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를 아버지가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잔느는 다른 사고로 엄마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고 그의 최면 치료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났죠. 어린 시절 다미양을 돌본 건 외할아버지였는데요. 그는 잔느를 괴물이라 칭했고 다미양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인물로 치부했죠. 그런 그가 알고 보니 어머니를 괴롭힌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자신의 친부 또한 우물에서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정말 폐기 처분도 안 되는 쓰레기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미양은 6명이나 살해한 잔느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가 왜 남성을 혐오하게 되었는지는 이해하게 됩니다. 다미양은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집안의 내부 카메라가 해킹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어린 시절 살던 집 주소와 가족 동선까지 범인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범인은 멀리 있는 괴물이 아니라 자신 아주 가까이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마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심해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죠. 수사는 루비라는 SNS 계정을 발견하며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루비에게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죠. 루비는 사건 피해자들과 대화했다가 사건 직전의 흔적을 지우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계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다미양의 지인인 알렉스가 루비와 접촉한 뒤 잔혹한 공격을 당하기도 했죠. 이후 다미양은 그 피투성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루비는 미끼 삭제 단절이라는 3단계 의식으로 범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잔느는 지운 자는 남긴다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지운 흔적이 곧 그의 궤적이라고 말하죠. 잔느의 두 번째 수사 방식은 대상의 연결고리를 좁히는 것이었는데요. 잔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들여다보면 피해자군은 하나의 공통분모로 뭐라는 결론에 다다르죠. 반대로 사마귀의 타겟은 가정폭력범들이었습니다. 모방범은 사마귀의 이러한 도덕적인 부분을 베끼면서도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을 거부하거나 모욕한 남성들을 개인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하는데요. 잔느가 집중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방범은 자신을 숭배하면서도 자신의 복수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잔느는 두 개의 미끼를 동시에 던지라고 조언하는데요.
그가 인정욕구와 복수심 사이에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수를 잡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모방범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다미양은 그의 실체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사마귀의 예상대로 모방범은 다미양의 아주 가까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카밀 폰텐이고 성인이 되면서 버지니 델롬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루시의 절친이면서 공방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버지니는 왜 이런 모방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사마귀의 은밀한 의식까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버지니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랐는데요. 현재 그의 모습은 여자이지만 사실 그는 남자였던 것입니다. 얼굴과 이름을 바꾸고 목소리와 신분을 바꾼 채 현재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그러던 중 사마귀가 아버지를 죽이는 상황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후부터 자신을 학대로부터 구해준 사마귀를 숭배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사마귀의 의식을 똑같이 복제하면서 자신만의 정의를 실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는데요. 다미양의 아내 루시가 버지니에 의해 납치가 된 것입니다. 버지니가 경찰에 제안한 조건은 단 하나였죠. 바로 사마귀를 자신한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루시 납치 소식에 다미양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요. 다미양에게 있어 유일한 가족이자 사랑이 루시였기 때문입니다. 사마귀는 버지니의 제안대로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다미양은 그럴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죠. 사마귀는 버지니가 마지막 의식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만나야 한다며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사마귀는 모방범을 잡기 위한 접근 동선과 말의 호흡까지 신경 쓰며 여러 가지 안전핀을 곳곳에 설치한 채 투입되죠. 다미양에게는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쫓으라고 할 때까지 절대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모방범은 사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사마귀는 너는 나를 흉내냈지만 결국 자신이 되지는 못했다고 말해 그가 흥분하게끔 유도하죠. 사마귀의 작전은 성공했고 그에게 인정받지 못한 버지니가 사마귀에게 달려드는 틈을 타 경찰이 체포했죠. 덕분에 루시는 무사히 구출되어 마디앙에게 돌아갔죠. 이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잔느는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인물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다미양은 사마귀의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이양은 잔느의 범행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진실을 듣게 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편안해짐을 느끼죠. 수사는 모방범을 잡는 것으로 끝이 났고 다미양은 루시의 임신 소식을 잔느에게 전해주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엔딩을 장식했습니다. 드라마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